수나라가 우선 만들어진 건 581년인데요. 그런데 이제 수나라가 통일을 했던 건 589년이에요. 자, 연도 외울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이제 6세기 말이라고 하는 것이고, 수의 대팽창 정책이 쭉 있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하고 이제 좀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고구려를 중심으로 돌궐 및 백제 외와 연결이 된다. 자, 이렇게 되고, 그럼 나머지 이제 신라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신라가 수, 그 다음 신라가 당,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재미난 게 하나 뭐냐면, 요 돌궐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돌궐. 자, 돌궐이라고 해서 제가 수능 개념 때 원래 투르크라고 하는데 이거를 중국에서 돌궐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예를 들어 뭐 위그루 하면 회홀이라고 했었고, 그래서 돌궐이라고 쓴다라고 했는데, 돌궐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유목민족이에요. 이쪽도 유목민족.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유목민족. 그래서 이쪽이 이제 몽골부터 시작해서 쫙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돌궐이 6에서 보통 7세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교과서나 우리가 개념하에 보면 돌궐에서의 이제 유목민족에서 왜 왕을 호칭할 것을 우리가 예전에 흉노에 보면 선우라고 있었죠. 여기는 이제 카간이라고 한다. 카간. 그래서 선생님 뭐 이렇게 써줬었는데요. 카간.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가한이라고도 한다. 라고 했던. 자, 요렇게 되면서 이제 돌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돌궐이 제국을 이루었다가 돌궐이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서 동돌궐과 서돌궐로 이제 분열이 일어나요. 이 분열을 거꾸로 이용했던 나라가 수나라예요. 그래서 수나라가 처음에는 돌궐이 굉장히 강성했기 때문에 쉽게 다가서지 못하다가 그러다가 이 돌궐 내부의 분열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가 이제 돌궐을 정복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라든가 아니면 제 수능 개념에서 보면 이 수 문제 다음에 양제 같은 경우가 있죠. 수 문제 다음에 양제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수 양제 같은 경우에 보면 돌궐에 가서 아예 동돌궐에 있는 개민이라는 동돌궐의 개민 카간을 만나죠. 개민 카간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사실은 수나라 공주하고 또 결혼했던 의성 공주라고 하는데, 그 개민 카간의 이 장막에 가게 됩니다. 가게 되었고, 이제 양제가 자기에서는 이제 왕의 행차, 순행이라고 해서 이제 북쪽 쪽을 순행하면서 개민의 카간, 여기 있는 이 개민 카간의 그 장막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우연찮게 고구려 사신을 보는 거예요. 고구려 사신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뭐냐? 이러면서 고구려 사신. 그러면서 이제 수 양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내년에 나에게 와갖고 아련해서 나를 뵙고 나한테 조아리지 않으면 내가 직접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수양제도 아는 거죠. 이제 고구려가 걸림돌이라는 걸. 자, 그러면서 요렇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스토리텔링을 한번 말씀드렸고, 수의 돌궐 정복에 의해서 요 상황 속에서 이제 고구려 원정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실패한다. 자, 여러분들 뭐 이 고구려 원정은 수 문제 때도 있었고 수 양제 때도 있었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게 612년에 살수대첩,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자, 그러면서 또 요 부분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면 율령체제 나오게 되면 수나라가 바로 또 대운하를 건설을 하고 바로 군사적 요충지였던 탁군에서 또 이제 고구려 정복으로 나아가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한번 수능에서 본 적도 있고 수특에서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 원정했는데 결국 실패하고, 이렇게 무리한 이 대운하 건설이라든가 그리고 무리한 고구려 원정 속에서 결국 수나라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